안녕하세요. 잘 버티는 방법에 대한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회사에서 직원은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이란 소모품 맞습니다. 다만 조금 구하기 힘든 소모품과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소모품이 될 거라면 우리 구하기 힘든 그리고 대체하기 힘든 소모품이 되어야겠죠?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그 얘기. 직원 누구 하나 없어져도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제가 떠나보낸 선후배가 100명은 될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버틴 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다들 하는 말이 내가 나가면 땡땡 프로젝트는 이제 어쩌지? 에이 모르겠다. 누가 하겠지. 난 일단 나가야겠어. 네, 맞아요. 그 일 누군가가 합니다. 회사는 누구 하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누가 나가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모품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우리 소모되어 버려지는 소모품이 될 것인가, 대체 불가능한 소모품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소모품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본인을 대체 불가능한 소모품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저를 퇴사 위기에서 대체 불가능한 소모품으로 만든 에피소드를 공유할게요. 저는 프로젝트성 일을 해요. 1년, 길게는 2, 3년을 준비한 일을 디데이에 빵 하고 터뜨리는 일을 합니다. 팀원들마다 자기의 업무가 확실하게 분장되어 있고 디데이를 앞두고는 일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자기 업무가 확실하게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임시로 그 업무를 메우기 힘든 일이에요. 임시로 업무를 메우기 힘들긴 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퀄리티를 기대치만큼 보장할 수 없고 팀원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저는 물론 함께 해온 직원들의 건강이에요. 디데이를 앞두고는 감기라도 걸릴까봐 노심초사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인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늘 인력이 부족하죠. 제가 힘든 난임 기간을 지나고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임신 초기에 많이 아팠어요. 제 뱃속에 낭종이 있었는데 아기집이 커지면서 낭종을 눌렀기 때문에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하게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를 반복했는데 하필 그때 디데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집에서 5시간 걸리는 지방 현장으로 가서 일주일간 지낼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회사에 인력 재배치 요청을 드렸죠. 그때 제 상사란 분이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임신했을 때 사무실에 라꾸라꾸 갖다 놓고 가끔씩 누워가며 일했어. 대신해서 출장 갈 사람 없으니 그냥 가면 좋겠어. 또 다른 상사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 난 방법을 모르겠어. 방법이 있다면 말해줘. 그리고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리고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쟤 때문에 내가 출장 가는 건 아닌가? 임신이 유생가? 그랬죠. 여러분, 여자의 적은 여자 만나봅니다. 같은 여자라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내가 이런 회사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 일을 해왔다뇨. 전 이때 직원은 그저 부품에 불과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대체하기 힘든 인력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많이 화가 난 가족들은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했지만 전 쓰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 일도 잘 해결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다 챙기지 않으면 저는 그냥 버려지는 부품으로 끝날 거였지요. 저 시기에 회사 내에서 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은커녕 따뜻한 위로를 준 선배는 아무도 없었어요. 단 저를 도와주는 후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임신의 힘듦을 공감해서 절 도와준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임신과 출산의 기쁨과 고통을 모르는 미혼들이었거든요. 그들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팀장 없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았을 텐데 그것들을 감내해준 후배들께 그때도 지금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평생 못 잊죠. 그들도 그들의 버팀을 위해 저를 도왔을 거고 저도 저의 버팀을 위해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저를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에 실패한 저는 외부에서 저를 도와줄 방법을 찾았습니다. 회사 상사들은 해결 방법이 없으니 직접 가라고 일축했지만 제 클라이언트들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클라이언트 중 제일 높으신 어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원격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현장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계획을 이해해 주셨고 후배들 역시 이해해 주었고 너무나도 잘 협조해 주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난 후였다면 원격이란 단어에 덜 낯설었겠지만 2015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디데이들이 지나고 현장을 마쳤을 때 클라이언트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잘 끝났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가서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전 지금 현재 서울에 있고 집에서 모든 일들을 원격으로 처리했고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모든 공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이 당황하셨던 음성들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제가 그때 그냥 사직서를 냈다면 제 경력은 지금의 18년이 아닌 11년으로 끝났을 것이고 저를 도와준 후배들에게 책임감 없는 선배가 되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제 스스로를 회사의 소모품으로 마감 지었을 것입니다. 보란듯이 해냈으니 나 때는 말이야로 제 뱃속에 내 새끼를 보호해주지 않은 그들에게 제가 대체 불가능한 인력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히스토리와 매출에 도움을 주면서요. 회사와 상사들에 대한 아쉬움은 컸지만 전 회사가 아닌 저 스스로에게 아쉬움 없는 소모품이 된 것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퇴사하면 그만인 소모품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소모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회사 말고 자신에게 아쉬움 없는 소모품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래요.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순 없으니까요. 평소 시간의 힘을 믿으며 다음에도 잘 버티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